반갑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아시죠? 트럼프 관련한 이야기들. 일단 맛불, 네, 매운맛 맛불이라고 또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유럽에서는 50% 맥인데요. 네, 중국은 34%의 히토류 제한까지 걸었고요. 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 관세는 좀 반대하는 듯한 이야기를 또 풍기고 있고요. 전체가 다 트럼프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됐습니다. 자, 과연 자존심에 의한 부분으로 미국이 계속 버틸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라는 명목으로 좀 꼬리를 내릴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상태죠. 자, 제일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경기 충격, 주가 하락, 일단 견뎌라. 자, 금수저인 트럼프가 흑수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골프 치러 갈고 너희들은 버텨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라서 기분 나쁘죠. 자, 다우지수 5.5%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5.8%, S&P 500은 5.97%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차트를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우리 해외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외 증시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나스닥 상황 보시면은요, 이게 미쳐버린 하락이죠. 자, 지난 2월달 한 달부터 해가지고 이게 2만 포인트였어요. 2월달에 2월 말에 2만 포인트였는데 지금 4월 초인데요, 무려 한 달 반 만에 15,000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5,000포인트가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틀 만에, 그냥 이틀 만에 1경, 우리나라 돈으로 1경입니다. 1경. 1경이면은 듣도 보도 못한 돈이죠. 네. 자, 미국에서 그만큼 날아간 거예요. 뭐, 그만큼 고평가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네, 어마무시한 하락이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낙폭을 크게 키웠고요. 자, 유가도 크게 떨어집니다. 큰 폭으로 하락해서 60불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자, 금이요? 금도 떨어지죠. 금도 지금 폭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인, 금, 뭐, 유가, 그 다음에 지수,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완전 싸그리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겠죠. 네, 지금 일본 지수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은 다시 올랐어요. 네, 1360원까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증시는 정말 잘 버틴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빛을 좀 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뭐 정치 테마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상황을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자, 공매도 재개 일주일, 떠난 외국인은 안 오고 6조 원 투매가 일어났다. 자,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명분으로 해서 털어먹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공매도 때문에 팔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다만 이제 공매도와 함께 이런 관세 이슈 나오니까 그냥 던지자라는 식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매도를 조금 더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원래 때리려고 했었던 거 더 때리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공매도 잔고 보유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들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에코프로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이쪽 주식들 전부 다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은 애매할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단기적 하락을 통해서 공매도 쪽들이 수익을 좀 많이 봤을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공매도 관련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공매도 때문은 아니다. 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떨구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내려간 종목들도 떨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기로 팔아먹었을 것이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빠르게 이 숏 커버링이 나타나게 되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점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이참에 제대로 한번 먹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자, 비트코인도 지금 주가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주 뭐 월요일날 국장 보기 겁난다. 뉴욕 증시는 9.11 테러 다음날보다 더 빠졌다. 이 9.11 테러에 비할 게 아니죠. 뭐 어마어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런 정도까지 주가를 떨군 상태에서 골프를 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골프가 그렇게 재밌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너희들은 참아라. 진짜, 너무한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드네요. 네. 자, 애플과,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애플은 15.86%, 엔비디아는 좀 덜 빠졌네요. 14.58%. 네. 테슬라는 15.3%. 그냥 기본적으로 다, 네, 10%대 하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메타 같은 경우도 1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사실 관세와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같이 빠져버리는 모습인 거죠. 자, 문제는 이 같은 폭락 장세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주가 하락이 이제 2017년도와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돼서, 야, 이런 거는 좀 애매한 구간이 좀 나오는 거고, 그동안 펼쳐졌었던 미국의 강세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조정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반등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증시가 5,000포인트 올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네, 과거의 영광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때 국장 팔고 다 미장 넘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회복 자체가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45.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45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심이 커진 상태에서 변동성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8일날 내일이에요. 내일 발표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자, 지금 현재로서는 1분기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연도 대비해서 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또 감소했을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5조 원밖에 안 나올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잘 풀리려면 이제 실적이 조금 긍정적으로 더 좋게 나오든가, 그죠?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든지, 또는 이제 CPI 전망치 이런 것들에 좀 기대해야 되겠죠. CPI 전망치는 지금 2.6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된 수치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경제 지표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CPI 지표가 언제 발표되느냐? 목요일입니다. 네, 4월 10일 목요일. 그래서 그때는 우리도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 계속 있다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에 2.8이었고요. 지금 예상치가 2.6. 2.6이면은 점점점 이제 CPI의 이제 그 비교치는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관세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 이런 식으로 네, 이 관세 부담에 따른 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졌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제 21만 9천 건에서 22만 3천 건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자, PPI 지표도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PI 지표는 생산자 물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가 먼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원자재 가격의 어떤 인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발표될, 즉 다음 달에 발표될 CPI 지표나 또 그 다음 달에 발표될 CPI 지표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경제 지표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좀 네, 안 좋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제 지표가 지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고 뭐 전부 다 뭐 난리겠죠. 네,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전역에서 네,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에만 수만 명이 운집됐다. 와, 어마어마하죠. 자, 취임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자, 미국 전역으로 지금 이렇게 시위가 퍼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하죠. 네, 머스크도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진영 그 보수 진보 진영 주도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는데 1200건 이상의 시위와 행진이 이뤄졌다. 자, 10,000명씩만 참여했다 해도 1200만 명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손 떼라. 네, 핸즈 오프.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 떼! 니네 이제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러시아 유학이죠. 연방 공무원 감축, 정부 조직 축소 및 폐지. 자, 미국 국민이 원한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10% 보편 관세와 추가적인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미국 내 물가 상승, 그로 인해서 네, 경기 둔화의
경고음이 나오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미국이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참고 참았었던 주가 폭락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무지막지한 얘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싱턴 기념탑은 백악관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굉장히 강력한 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주로 주말 골프를 즐기러 떠난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네, 주말에 골프 치러, 네, 야, 진짜. 자, 왕은 없다. 행정부가 법을 만들 수 없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등등등을 가지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머스크에 대한 네, 이런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안 좋네요. 그죠? 이렇게 시위가 나오면은 탄핵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위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열렸다는 거. 전 세계가 트럼프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 자, 뭐든지요, 급진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죠. 서서히 적용된다거나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뭐가 급했던 것 같은데, 네, 뭐가 급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방에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막 세게 나가다 보니까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쥐를 자꾸 고양이 갖고 놀면은 쥐가 고양이를 깨물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누구 손해냐? 네 손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 네, 니네 다 죽인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애매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관세 쇼크에 오일머니도 휘청, 중동 증시 코로나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다. 이거는 뭐 코로나 때는 질병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전혀 아니죠. 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등 중동 지우요 증시는 네, 4일 휴장인 관계로 인한 관세 충격을 일제히 반영하며 급락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그냥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이죠. 자, 금요일을 가장 신성한 날로 여기고 있는데, 자, 주말이 대부분 금토 명목, 그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그냥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한때 6%까지 급락을 해버렸고요.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각각 지수가 5%씩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사우디 아람코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900억 달러, 이거 얼마냐면 131조 원입니다. 하이닉스 하나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하루 만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가 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 경기 침체에 의한 부분 때문에 유가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되면은 네, 중동 지역도 네,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모습이 좀 됩니다. 왜냐면 중동 산유국들은 유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국가재정, 경제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유가가 싸지니까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기는 한데, 야, 그래도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물가는 어떻게 보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가 크게 증가할 수 있겠죠. 자, 무엇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물가를 낮추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돈을 확 풀어버려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야, 쉽진 않겠는데요. 그죠? 네. 자,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야기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야,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네,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자, 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은 SK 하이닉스를 저가 매수했다.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손해를 보고 있겠군요. 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주가를 지금 매수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 매수보다는 삼성전자 매수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를 조금 보고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반도체에 대한 네, 그 품목 건설을 조만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주말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자, 과연 매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제가 이슈 진단으로 해드렸지만, 글쎄요, 못 매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니네가 어떻게 매길 건데 라는 식이죠. 매길 수 있겠죠. 매길 수 있는데, 이런 반발이라든지 또 미국 기업들에게 가는 충격, 이거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거. 자,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근데 수익률 상위 고수들은 그런 생각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이닉스를 저가 매수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좀 하네요. 무지막지합니다. 그죠? 네, 중국, 그 미국 중소형주는 더 세게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와, 와인 한 병 무심코 해외 직구했다가 세금 보고 화들짝. 무지막지한 거지. 제품 가격은 $50 이하인데 관계없이 원산지 관계에서 면세. 근데 미국 제품은 $200. 무지막지하다. 그죠? 30만원짜리 와인 한 병에 추가 세금만 20만원. 와인 먹지 마. 네, 안 되겠다. 이거 뭐,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안 사죠. 안 사. 구매를 안 하죠. 구매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들이 손해를 보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네 모두에게 다 안 좋은 내용이 좀 되겠죠. 이제 술뿐만 아니겠죠. 이것저것 전부 다 관세가 달라붙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어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은 지금 보면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치솟는 금값이라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죠. 네. 왜냐면 금값은 해외 시장에서 이제 크게 떨어진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금값이 올라간다면은 이것은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프리미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금이고 나발이고 간에 전체적으로 그냥 다 떨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기 부담감 또는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걸 따지고 보면 보통은 달러하고 금을 많이 사들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쯤에서는 금에 대한 부분들을 올라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금까지도 다 그냥 완전 박살낸 시점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재테크 그것도 지금은 주의를 좀 해야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뭐 선방한 기업들 이제 관세 폭탄에도 조금 버티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 좀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뭐 바닥을 다질 것이다 이번 주에는 올라갈 것이다 전망이 일단 우세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얻어맞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연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발 매수 이런 것들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정도가 지나쳐 버리게 되면 끈이 끊어지죠. 용수철이나 스프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쭉 당겨 일정 구간까지 당겼다가 놓으면은 다시 원상복귀 되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성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늘어난 상태로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끊어지게 되는 상태에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있어야지 되돌림이 일어나는 거지 너무 죽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반등 포인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을 누가 하고 있을까? 연기금이 네, 대형주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연기금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등등등 해가지고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군들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등등등으로 해서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죠. 왜냐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야 되는 이유는 네, 지수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느낌들. 자, 일단은 방어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고요. 지금 여기 마진콜 있잖아요. 마진콜. 네, 이틀 만에 9,600조, 즉 일정이 증발했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마진콜이 우려된다. 마진콜은 뭔지 아시죠?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가는 담보가 부족해. 네, 돈 더 넣을래? 아니면 반대매매 들어간다. 이게 반대매매입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유정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좀 이 매도가 더 거세지게 되면, 네, 마진콜을, 네,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 드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서는 정도를 나타내는 순 레버리지는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42%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만큼 빌려서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마진콜을 맞추기 위해서 귀금속을 내다 팔면서 금 가격이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안전자산인 금까지도 네, 이게 폭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네, 마진콜 흐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내다 파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현금을 얻기 위해서 자산을 내다 판다. 자,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어왔겠지만 네, 누구만 돈을 벌었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왜냐면 싸게 나오니까요. 싸게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버티세요.
버티시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줬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 그 효과를 여러분들 보게 되실 거고요.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야 뺏기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빚내서 투자하지 않았고 나의 여유 자금을 투자했다라면 버티시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겼을 때 바로바로 투입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 보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미국 증시 쪽에 있는 커버드 콜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 마시고, 자, 코스피 200 정도의 커버드 콜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쪽에서는 또 분배금 받을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배당 금들이 많이 입금되잖아요. 네, 기말 배당금 거의 4월달 다 입금되기 때문에 4월달 배당금을 가지고서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들을 취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전략적인 부분들은 일단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가능한 거니까 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하고 그 상황으로 접근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유럽에서도 관세 50% 매긴다, 뭐 중국에서도 그렇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신숭생숭 뒤숭숭한 그런 장세입니다. 그리고 걱정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버티세요. 네, 버티고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이 굉장히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한번 잘 노려보자고요. 네, 자, 오늘은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9시 무방에서 한번 더 뵙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자, 일단은 오늘 장 시작하는 거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9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